이재용 부회장을 살리려고 제도를 말아먹었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과정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아먹었다라는 표현 먼저 네. 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들이 또 최고의 기업의 총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말아먹었다 이것보다는 말아드셨다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대상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법률 전문가도 들어있지만 학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종교계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법률 전문가들도 자본시장법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건, 그리고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사건들을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보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향성인데요. 250인 이내의 후보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보도에서 보셨지만 삼성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교수가 들어갔고요. 또 반대로 250명 가운데서 추첨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250명의 풀에서 예. 15명을 이제 구성하는 거 이것 자체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름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특별한 사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이 25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이거 예상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예를 들면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사실관계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생각했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생각지도 않았죠. 예. 그리고 방금 자본시장법을 전공하신 교수분이 한 분 들어가서 또 회의의 논의를 주도해 갔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떤 목적 없이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하게끔 도와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에게 어떤 결론, 어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논의 과정에 오염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회의록 상태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논의를 실제 이끌어갔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성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삼성 측의 변호인으로 들어간 그 내면을 보면 다 특수 검사들 출신이거든요. 전문성 면에서는 그 검사들의 논리를 펴면 과연 수사심의위원들이 얼마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특수통 출신의 검사들이 변호사로 들어가서 이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제가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 가지고 자문단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질문을 하려면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파악도 중요하고 그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파악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질문하는 사람도 몇 명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악용한 거죠. 왜냐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하루에 이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삼성 변호인들이 너무나 잘 알겠죠. 악용했죠. 오늘 검언유착 의혹도 수사심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언유착 사건은 삼성 사건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또 요구되는 사건도 삼성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요죄의 어떤 법리 관련해 가지고 대검과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부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법리 적용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예.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다른 비법률 전문가분들이 이 법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참여할 것인가. 예. 이게 정말 의문이고 또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지금 수사 심의를 보면요. 말 그대로 수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예. 이재용 부회장 사례를 보면 경제 위기까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제도의 취지와 맞는 겁니까? 물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다만 때로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예. 다만 그런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떤 범죄의 혐의가 또 증거 수집이 꽤 되어 있는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 못한다면 이건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삼성의 어려움이 국민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가 정말 검증된 논리인지도 의문이고. 예.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심의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를 직접 하셨잖아요. 지금 수사 심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권고지만 검찰은 이 수사 심의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증거가 수집됐으면 수사 심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소를 해야 할까요? 대본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원래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합니까? 예. 저는 심의 권고를 따르는 것 자체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따르지 말고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정의롭다 예. 생각합니다. 그 문제 역시 수사 심의의 전문성 문제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심의 도입 과정에 관여한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